안녕하세요. 터킹레인입니다. 오늘은 의료기기 회사 버터플라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만 해주십시오.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버터플라이 네트워크 회사 소개, 투자 계획.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버터플라이 네트워크는 2011년에 설립된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특히 Point of Care 울트라사운드 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Point of Care라고 하면 의사들이나 간호원 등의 의료 종사자들이 환자들을 진료하는 바로 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진찰을 하는 순간에 의심이 가는 증상을 초음파 기기 등을 사용해서 바로 검사를 해볼 수 있다면 빠르게 증상을 진단해서 생명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Point of Care가 중요합니다. 스펙 회사 Longview Acquisition Corp과 합병을 발표했고 예상 합병 시기는 Q1 2021년이 될 것 같습니다. Longview의 티커 심볼은 LGVW이고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합병 후 티커 심볼은 BFLY 버터플라이가 됩니다. 현재 롱뷰는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보통주인 LGVW, 유닛인 LGVWU, 그리고 워런트인 LGVWW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티커 심볼 LGVW는 BFLY로 바뀌게 되고 유닛은 보통주와 워런트로 분리되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LGVW 유닛은 한 주의 보통주와 3분의 1의 워런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닛을 거래하실 때는 워런트 비율에 따라서 매수를 하시는 게 워런트를 받는 데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3주의 LGVW 유닛을 가지고 계시면 분리가 될 때 3주의 보통주를 받고 한 주의 워런트를 받지만 4주나 5주를 가지고 있으면 워런트는 한 주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3회 배수로 유닛을 매수하는 게 유리합니다. 내부자 락업 기간에 대해서 SEC 파일링을 보면 합병 후 180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합병 후 주가가 12불 이상 30일 중에 20일 동안 거래가 되면 락업이 풀리는 조건도 있습니다. 합병 조건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스펙이 4억 1,400만 달러, 하나로는 4,140억 원을 모금했고 파입이 1억 7,500만 달러, 하나로는 1,750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버터플라이는 5억 4,900만 달러의 현금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로는 5,490억 원입니다. 합병 후 버터플라이의 회사 가치는 1.5 billion, 하나로는 1조 5천억의 가치가 됩니다. 어닝 멀티플로 보면 2022년 예상 매출의 10.6배입니다. 스펙 회사인 Longview Acquisition Corp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Longview는 글렌뷰 캐피탈에서 투자한 스펙 회사입니다. 글렌뷰 캐피탈은 2000년에 레리 로빈스가 설립한 투자회사입니다. 이 투자회사와 레리 로빈스는 지난 20년간 헬스케어 섹터에 투자해 와서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헬스케어 부분에서 전문성이 있는 스펙이 버터플라이를 합병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사진에서 가운데가 레리 로빈슨입니다. 오른쪽은 버터플라이의 CEO인 Dr. 조나선 로스버그입니다. 버터플라이의 CEO인 Dr. 조나선 로스버그는 의료 분야에서 많은 발명품을 개발했고 스타트업도 몇 개씩 설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새로운 DNA 시퀀싱 기술을 개발한 공로로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메달도 받았습니다. 스펙 회사와 버터플라이 둘 다 의료기기 부분에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있고 여러 회사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버터플라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높은 것 같습니다. 버터플라이는 지금까지 $400 million, 하나로 4천억 이상의 펀딩을 받았는데 초기 투자자들 중에는 빌 게이츠의 자선재단인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도 있습니다. 버터플라이는 handheld 초음파 검사 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사진의 동그라미 부분에 있는 기계가 초음파 검사 기계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버터플라이는 IQ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IQ 플러스라는 업그레이드 버전의 디바이스를 출시했습니다. 버터플라이가 풀고자 하는 문제와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값싸고 고품질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공익적인 면에서도 의미가 큰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의 3분의 2 정도가 메디컬 이미지 서비스의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의료 서비스가 낙후된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의료 선진국인 한국이나 미국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초음파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진료 시 초음파나 엑스레이 같은 이미지 검사를 통해서 거의 70%가량의 케이스에서 좀 더 정확한 진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버터플라이는 초음파 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초음파 검사 기기를 더 싼 가격에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타블렛과 연결해서 손쉽게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게 개발을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초음파 검사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초음파 검사는 메디컬 이미징 검사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고 많은 종류의 검사를 하는데 쓰여집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갑상선 검사, 태아 초음파 검사, 방광, 담석 검사 등등 여러 가지 검사를 손쉽게 아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초음파 검사 기계는 바퀴가 달려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병원 외의 의료 현장에서 혹은 구급차 안에서 쓰기에는 너무 큽니다. 그리고 대당 가격도 대부분 1,000만 원을 훌쩍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롭이라고 하는 환자 몸에 접촉해서 사용하는 초음파 센서가 여러 종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프롭은 일정 주파수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려면 여러 종류의 다양한 프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초음파 검사기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8조 원 크기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6조 원이 디바이스 시장이고 2조 원가량이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마켓이라고 합니다. 전체 8조 원 시장 중에서 앞에서 본 카트 형태의 기계가 현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버터플라이가 만들려는 handheld 디바이스 마켓 쉐어는 현재 3% 미만이라고 합니다. 소형 초음파 기기가 더 많이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면 지금까지는 가능하지 않았던 형태의 의료 서비스들도 가능해집니다. 앰뷸런스 안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정확한 응급처치가 가능해질 것이고 방문 진료를 할 때에도 간단한 이미징 서비스를 초음파 기계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비드의 영향으로 원격 진료가 예상보다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는데 초음파 같이 안전한 검사는 원격 진료에도 사용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또 반려동물을 진찰할 때도 초음파 검사 기계가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버터플라이의 IQ 디바이스가 새로운 기술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초음파 검사 기계들은 프롭 부분에 있는 크리스탈을 진동시켜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이 초음파가 사람 몸속의 내부를 통과할 때 반사되어 돌아오는 초음파를 탐지해서 이미지화합니다. 그런데 버터플라이는 크리스탈을 사용하지 않고 반도체를 사용해서 울트라사운드 온 칩이라는 기술을 현실화시켰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반도체에 아주 작은 드럼들을 만들어서 이 드럼들의 전기를 통과시켜 진동을 시켜 초음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크리스탈을 사용한 초음파 검사 기술은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고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면 더 작고 더 정교한 크리스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정도 훨씬 어려워지고 가격도 많이 비싸집니다. 버터플라이는 반도체 제작 기술을 사용해서 초음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작은 드럼들을 반도체 위에 회로를 만드는 것 같이 만들어내는 기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작은 드럼들의 기술적인 이름은 Micro Machine Ultrasonic Transducer입니다. 반도체 제작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주파수들을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드럼들을 하나의 칩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프롭으로 여러 주파수를 서포트함으로 여러 가지 다른 검사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도체의 용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가격은 점점 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터플라이는 반도체 제작 공정이 발전하고 생산 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트렌드에 동승하여 초음파 기기의 성능은 더 발전시키고 가격은 더 싸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버터플라이는 AI를 사용해서 초음파 이미지를 판독하는 소프트웨어로도 매출을 창출하고 더 정확하고 빠른 이미지 판독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AI를 사용해서 의사들이나 의료계 종사자의 진단을 더 정확하게 하고 빠르게 하는 기술은 이미 의료계에서는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버터플라이의 초음파 기계가 많이 보급이 되어서 이미지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이게 되면 AI는 더 정확하게 될 것이고 계속 발전을 하다 보면 미래에 꼭 필요한 기술이 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버터플라이 디바이스의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IQ 플러스가 생산이 되고 있고 2022년에는 3세대 디바이스가 나올 예정이고 2023년에는 웨어러블 기기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버터플라이의 성장 로드맵을 보면 2020년에는 60% 성장이 기대되고
2021년과 2022년에는 77%의 성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캐시플로우는 2023년까지는 적자를 예상하고 2024년부터는 흑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은 생산 캐패시티와 R&D에 계속 많은 투자를 할 계획 같습니다. 그로스 마진이 올해까지는 마이너스이다가 내년부터는 43%의 플러스로 전환이 예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저의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규모가 작은 파운더리 업체에서 IQ 칩을 생산했다고 하고 내년부터는 대만의 TSMC가 버터플라이 IQ 칩을 생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생산량도 많이 늘어나서 TSMC 같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단가가 낮아져서 마진이 훨씬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계획대로 실행이 되는지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 계획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버터플라이는 초음파 이미지 기기 시장을 재편성하고 잠재적으로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가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음파 검사 기계가 기존 검사 기계와 같은 성능에 손에 들고 어디서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비싸고 크기만 한 현재의 초음파 검사 기계들은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 차들이 아직은 팔리고 있지만 앞으로 모든 내연기관 차들은 생산이 중단되고 전기차의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듯 버터플라이와 같은 회사를 통해 초음파 검사 기계 시장에도 이런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버터플라이가 기대되는 이유는 요즘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나 배터리 회사들 중에는 생산형 모델이 2-3년 후에나 준비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에 비해 버터플라이는 이미 생산 판매하는 디바이스 모델이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장점이고 비즈니스 플랜이 아니라 진짜 비즈니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버터플라이 이전에 많이 쓰이고 있는 포러블 핸헬드 초음파 검사 기계는 필립스에서 만든 루미파이랑 GE에서 만든 VSScan이 있는데 루미파이는 1000만원대이고 VSScan은 800만원대입니다. 버터플라이는 200만원대입니다. 버터플라이가 양산에 성공하고 성능을 계속 발전시킨다면 버터플라이는 초음파 검사 기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거의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터플라이 기술력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회사인 ARK Invest도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ARK Invest도 11월부터 버터플라이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롱뷰의 가격이 버터플라이와의 합병을 발표하고 나서 요즘 많이 올랐고 12월 2일 애프터마켓에서 15불 4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요즘에 너무 빨리 올라서 바로 매수를 하지는 않고 약간 관망을 할 계획입니다. 14불에 가까운 매수 타이밍이 오면 포지션을 오픈할 생각입니다. 스펙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포트폴리오에서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개인의 성향과 투자 계획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는 투기성이 큰 투자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5% 미만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 계획들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를 결정하실 때는 리서치를 각자 하시고 결정하셔야 하며 투자 결과도 투자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투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